어떤 만남의 한순간의 만남이지만은 그 영원히 담겨 있어서 그 만남을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모든 만남은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됩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일련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식품 관련 연구자 한 분이 이 조이비를 다녀갔습니다. 소나 말 같은 채식 동물은 풀을 먹고 사는데 왜 인간은 풀을 먹을 수가 없는가? 그리고 인간이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기후조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데, 물론 잡초에 따라서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잘 자라는데, 인간이 채소라고 이렇게 기르는 것들은 어떤 환경에서는 전혀 자라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는 그러한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그런 잡초라고 부르는 그러한 풀들을 만약 인간이 먹을 수 있다면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잡초를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이영희 선생님이나 벽지학교 학생들은 이미 그러한 체험들을 하고 있죠. 상당히 전에 그 파마컬처를 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때 교육하면서 여기 운동장에 있는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풀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걸로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다 할지. 아마 우리가 요즘 점심 때 먹는 샐러드 중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떨 때는요. 카레 넣는 야채 중에 그런 풀들이 있고. 오케이.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이 이번에 특히 그 양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굉장히 땅 때리는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 전에 들었으면서도 그냥 흘러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땅 때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이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만남 뒤로 갑자기 오랫동안 안 했던 동네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을 좀 다른 시각으로 느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뒷길을 산책을 하는데 어떤 차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쭉 와서 내 옆에 딱 멈춰요. 멈추더니 어떤 남자가 그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양반이 이 동네에서, 이 와산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고 또 이 와산 마을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진 땅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남이 우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오랫동안 10년 넘게 산책을 하면서도 그렇게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딱 서가지고 말을 건 거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그 뒤로 여기 우리 함께 사는 얼러지님 인연으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얼레지님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온 분인데 얼레지님이 지금 어떤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집 수리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해서 지금 옮기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도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열림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이 주는 어떤 그 내용이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열림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이 조이빌에 10월 달까지는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 그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조이빌에 그때까지 있어야 할 건가? 여름을 여기서 더 거쳐야 할 건가? 근데 그게 저에게 오기는 아주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닿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 조이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서 내가 너무나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 조이빌에 가져다주는 자연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여름을 지나면서 이 조이빌이 주는 그 축복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경험의 이면에 있는 세계와 닿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저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오감, 우리의 감각으로 이렇게 지각하는, 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세상, 우리가 인지의 영역대는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진동, 들을 수 있는 진동의 영역대는 굉장히 좁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제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영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역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그 영역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인지할 수 있었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능력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개인이 그 능력을 더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것이 개발함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인류가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틴은 이 과정을 출산에 비유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마틴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 순간으로 태어난다 하는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자궁에서부터 태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틴의 서비스를 오늘 좀 상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극성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나 과거 역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과거가 우리의 잠재의식을 조건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의 기억이나 가족관계, 역사라고 불리는 것 등을 통하여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부담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벗어나서 현재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항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 과거에 묶여 있어서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있습니까? 현재의 경험이 언제나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고 물들여 버립니다. 우리는 사물이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순간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그런데 현 순간이 과거의 어떤 것으로도 조건 지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실제죠. 그렇죠? 만일 현재 우리의 경험이 과거로부터 와서 우리의 잠재의식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면 우리의 현재 이 순간의 경험은 실제와는 차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이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잡동상이라고 지금 과거의 잡동상이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여기서 마틴께서는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오는 잡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과거로부터 온 그 잡동산이가 우리의 자궁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이 자궁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과거, 이런 유전적인 과거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과거라고 하는 이 모든 잡동상의 과거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 이 과거의 자궁으로부터 출산하는 과정 중에 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인류가 전체적으로 이 과거의 자궁으로부터 출산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산이 만약 자연 출산이라면 머리부터 나오죠.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확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출산이 돼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 신생아에게는 자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과거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끊기고 탯줄이 끊기는 것과 같이 그 과거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끊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계속 그 자궁 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무엇을 계속 공급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마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지금 새로운 그 출산 과정의 가장 앞에 지금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궁안 같은 걸 어둡고 그런 제한된 거기서부터 딱 나와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보시오. 여기에 새로운 것이 있네요. 매우 제한되고 어두운 곳에서 나와 자유롭고 경이로운 빛으로 가득 찬 곳으로 왔군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빛으로 가득 찬 이 광활한 곳으로 우리가 나왔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안내자가 필요하지요. 그 과정을 안내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마샤님께서 그 안내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류의 몸체에 있어서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참석하면서 또는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매 순간 경험을 하죠. 그 과정을 최근 며칠간 아까 만난 이 인연 속에 어떤 만남 속에서 저에게 왔던 깨달음이 이 새로운 과정으로 오는 것 그게 어떤 과정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의 순간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시간에서 순간에 매 순간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영원으로 그래서 유한에서 무한으로 과거라고 하는 그것의 아픔에서 이 순간의 기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이러한 변환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인류의 새로운 경험의 머리 부분으로서 인류식의 이 인류가 그러한 경험으로 올 수 있도록 리드를 하는 것이죠. 최근 어떤 줌 미팅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 환경, 가정적인 환경, 자라온 환경이 매우 척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늘은 내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천사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분이 지금 한갑이 넘어서 60대 중반이 된 분인데 지금 와서 보니 내가 나의 전 인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 홀로 버려진 적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최근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존경, 경외, 겸손은 영혼을 건강하고 힘차게 만드는 영양소로서 무엇보다도 인식 활동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와 반대로 경멸, 반감,
그리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에 대한 과소평가는 인식활동의 마비와 소멸을 초래한다. 여기서 이 존경과 경애와 겸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전혀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어떤 상황을 접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창조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을 시작하도록 이런 만남이 나에게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창조 과정에 어떠한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창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창조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죠. 긴 창조 과정이 있고 짧은 창조 과정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창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러한 창조 과정 속에 오늘의 만남이 어떠한 씨앗을 뿌려주고 있는가. 특히 마샤가 이 시간 함께 함을 통해서 그 생각이 굉장히 깊게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샤께서는 15년 전에 한국에 오셨죠. 15년 전에 이 조이빌로 오셔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창조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딱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내 서울 센터에 오프닝이 있었죠. 4년 전, 2018년 6월 17일 날 서울 삶예술학교 서울센터가 오픈됐죠. 그 다음에 몇 주 뒤면 마샤가 다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특히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마샤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의 순간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순간이죠. 그리고 또한 과거에 심은 것을 수확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은 수확과 동시에 씨앗을 심는 순간이죠. 때로는 이 수확과 이 파종, 씨를 심는 이 두 가지 다른 일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심었던 그 아픔을 내가 수확해야 해? 근데 그것을 생각 없이 지금 다시 심으면은 또 다음에 또 그것을 수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긴장이 거기에 있게 되죠.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것을 수확하더라도 감사히 수확하고, 그리고 열심히 새롭게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극성이 하늘로 맞춰져 있을 때, 그때 그 순간 하늘의 씨앗이 나에게 내려와서 내가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씨앗이죠. 진리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모든 만남, 모든 순간을 이와 같은 순간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 내가 인류의
인류가 새로운 탄생을 하는 그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역할 속에서 긴장이 있지만은 나는 하늘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정님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받은 선물, 지금 현재 내가 수확한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의 씨앗을 계속 심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확을 했어도 암이라는 그런 어떤 선물, 하늘의 선물을 받았어도 상관없이 매 순간 사랑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각자의 자세가 되어야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수확해야 할 선물로 오더라도 상관없이 감사함의 태도를 가지고 그걸 수확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고 어둡고 좁은 그런 자궁 안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 순간의 새로운 탄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역할을 끊임없이 해봅시다.